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만드는 유튜브 영상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 12번째 시간으로 쉽고 빠르게 자막 넣기라는 제목을 지난 시간 이어서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다양한 모습들을 보며 자막의 중요성과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자막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TV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자막 처리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여기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자막이 보통 게스트 맞춤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장식적인 반면에 이 신사육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자막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고딕체에 그런 꾸밈 없이 심플하게 사용하고 어쩔 때는 그냥 검정 바탕에 흰색 글씨만 나올 때도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재밌고 더 웃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살펴보게 되면 자막이 심플한 것이 특징인데, 자막을 가끔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이야기한 부분, 배우가 이야기한 부분을 그대로 밑에다가 이제 말을 써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 있고요. 서브타이틀 있고, 하단에는 우리 나온 학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느낌표 수에 따라서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를 음성 지원이 될 정도로 알고 느끼게 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소리 지를 때 주황색으로 그냥 심플하게 넣고, 그다음에 그 밑에 컷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자막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하는데 자막을 넣어줘야 될 때. 네, 그때는 이제 정말 자기가 작가가 되어서 재밌는 위트 있는 그런 스토리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나 여기 성식 밖의 존재 이렇게 하면서 캐릭터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원래는 다 기본적인 폰트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어떤 궁서체와 명조체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컷에서는 미친 아 몰라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많이 쓰는 그런 대사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서 미친이라는 부분에서 원래 이런 단어를 그냥 사용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다 한자를 쓰면서 센스 있게 써줬죠. 여기서는 그냥 핑크색을 넣어주었어요. 밑에 부분은 거친 재현이라고 하면서 마치 PD가 그 생각을 넣는 듯한 느낌으로 넣어주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막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직캠 같은 경우는 진짜로 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재미를 느끼기가 힘든 게 자막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방송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부분을 촬영을 했어도 자막이 들어갑니다. 방송 작가들의 재치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노잼을 꿀잼으로 만드는 자막의 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하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무한도전 특유의 그 자막들이 있었어요. 그게 반복해서 나타났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자막들이 지금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눈에 스쳐가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자막 만들기를 할 때도 그 무한도전 자막을 많이 따라하곤 했었습니다. 무한도전을 자막 없이 보면은 어떤 느낌일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막이 있는 버전을 보고 자막이 없는 버전을 보면 정말 재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자막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할 때 오디오가 겹치잖아요. 내용이 잘 들리지 않고 웃음 포인트도
내가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지루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막이 있잖아요. 영상이 신기하게도 멤버들의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 것 같고요. 자막으로 딱 그 주요 웃긴 포인트를 찝어주니까. 그러니까 웃음 포인트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자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막 실제로 토크를 하다 보면은 의식의 흐름대로 막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사실은 그렇게 예능이 촬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영상의 흐름을 또 잡아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자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기 좋게 한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상 자막에는 흐름을 잡아주고 포인트를 찾아주고 말을 정확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딱딱 찝어주는 그런 스토리 부분에서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 또 재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은 하나의 숨어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만드실 유튜브 영상의 진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냥 사실 있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에 살을 붙여서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덧붙여 재미를 더해주고 상황을 설명의 흐름을 정돈해주는 그런 역할을 자막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막의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화책 보신 적 있죠? 만화책을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강아지 꼬리를 흔드는 장면에서 어떤 글씨가 어울리겠어요? 보통 만화에선 찰랑찰랑 요런 글씨 많이 쓰는데 자막의 형태는 만화책의 그런 부분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냥 말 없이 골똘히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고민이라든지 고민 중 뭐 요런 거 아니면은 막 그 위에서 뭔가 생각이 그 다음에 만약에 전환을 해서 비가 쏟아지는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은 더위를 씻겨주는 빗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한 단순한 형태들 가지고 만화책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글자를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자막들은요, 이어지는 장면들, 컷이 계속 바뀌고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때 집중도를 높여 시청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실제로 유튜브를 어디서 어떤 환경으로 보시나요? PC를 열고 켜고 유튜브에 접속해서 그렇게 PC로 보시나요? 항상 사운드를 크게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이동 중에 여러분의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이어폰을 끼고 보시나요? 또 어떨 때는 이어폰이 없어서 그냥 화면으로, 영상으로 소리 죽여놓고 영상만 보게 이렇게 보시진 않나요? 실제로 모바일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 80%가 음수거 환경에서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막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영상을 보긴 보지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80%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막은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자막을 여러분들이 입혔다. 그러면 배경음과 효과음을 넣어서 이제 영상 분위기를 받쳐주는 일. 이제 그런 작업은 이제 완성도 있기에 콘텐츠의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 영상을 제작했을 때는 오프닝과 엔딩에만 사운드를 넣어주고 그랬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고 발랄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요, 다양한 효과음들을 많이 보시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경음 이런 것들도 한번 많이 들어보시는 게 좋은데요. 배경음악은 영상 콘텐츠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데 있어 영상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뻔할 것 같은 동영상을 이야기가 있는 컨텐츠로 변신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뭐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거의 팔화를 하죠. 갑자기 등장할 때라든지 뭔가 분위기를 조성할 때 긴장감 있는 그런 쪼여드는 듯한 마음에 그런 음악을 쓰기도 하죠. 또한 예능이나 재밌는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사람의 심경을 대변하는 BGM인데요. 마치 절망하는, 실망하는 그런 부분에서 비가 쏟아지는 사운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마음이 좀 상한 듯한 그런 느낌의 음악을 많이 넣고 그런 식으로 사운드도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재미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보죠. 여기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고 자체도 둥글둥글 귀엽고요. 컬러 자체도 굉장히 밝고 폰트도 아기자기합니다. 자막에서도 보면요. 아이들의 말을 그대로 자막으로 찝어주거나 그 기분을 나타내주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짜정났더라고 아기가 말한 발음을 일부러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 표시를 이렇게 넣어주었죠. 그리고 밑에도 아기가 축 처져서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울어까지 해서 아이의 심경을 이 자막에 표현해 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축축 처지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눈물 표시까지 넣어가지고 축축 처지는 이 느낌을 자막에 표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귀여운 폰트를 사용해서 이 폰트를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보면 여기다가 빛 같은 손글씨 쓸 때 빛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넣어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애기들이 말할 때 그 말을 보통 이렇게 얼굴 옆에다 넣어줘요. 여기도 얼굴 근처에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말을 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해주는 거죠. 자막은 동영상을 콘텐츠로 만들어주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 사용자가 음소거 환경에서 시청하기 때문에 자막은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영상 속에 자막을 넣고 스타일을 적용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냥 글자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꾸밈, 어떤 서식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런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을 실제 익혀볼 거예요. 자막의 역할은 무척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막만 들어가도 콘텐츠가 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일단 딱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현재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할 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핵심만 간결하게 자막으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사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황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하단에 1번을 탁 찍으니 살해 들림. 지금 이 상황, 이게 바로 상황 설명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는 출연자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데 1번에 딱 몰았을 것 같아 이랬더니 갑자기 기침을 하는 거죠. 콜록콜록 하면서. 그 밑에 다음 장면에는 1번을 찍으니 살해 들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딱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핵심만 간결한 자막으로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글씨 많지가 않죠. 그 다음에 늘어지는 대사를 할 때가 있어요. 문장이 안 끊기고 계속 얘기를 할 때 자막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늘어지는 대사를 한 줄로 요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다 보면 답변이 한없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막을 사용하게 되면 이해가 잘 되고요.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직접 우리가 제작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이라는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라는 툴을 우리가 알아보고 다운받는 방법을 지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제품 포토샵이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제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 중에서도 툴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최신 버전 포토샵, 어도비 포토샵에 대한 페이지로 바로 이 부분에서 메뉴바를 통해서 이 지금 시작 이걸 단추를 눌러주시면 트라이얼 버전이든 정품 버전이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C 버전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클릭해서 바로 설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PC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최신 버전이 설치돼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만약 여러분들의 PC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없다 그러면은 그 설치 과정을 진행할 것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포토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이 메뉴 중에는 새로운 기능과 포토샵이란 뭔지 또 학습 및 지원, 무료 체험판 이런 메뉴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계속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버전이 같은 어도비 CC 버전이라도 이게 2015년도 CC 버전이 있고 2017년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도별 그리고 또 월별로도 업데이트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CS6 같은 경우에는 CS6 그 다음에 CS6 2, 3, 4 이런 식으로 아예 버전이 딱 나왔죠. 중간 버전이 딱히 없이 한 1, 2년 사이를 두고 다음 버전이 신버전이 출시가 되었지만 이제 CC 버전부터는요.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최신 버전이 그냥 업데이트 되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기능 하나만 향상되어도 그게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새로운 버전을 뭐 예를 들면 0.1.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툴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CS6 사용자가 아니라 CC 사용자다라고 한다면 몇 년도 버전이든 관계없이 제가 지금 이 버전을 가지고 진행하는 수업을 문제없이 들으실 수 있을 테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툴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에서 파일을 제작하면 그걸 하위 버전에서 아예 오픈 자체를 못하게 되는 툴이 있는데 포토샵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최신 버전에서 제작한 파일이라도 하위 버전에서 얼마든지 파일을 열어서 다시 제작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 버전이나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수업을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 관련된 정보와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영상으로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센터가 이 부분이 새로 생성된 부분인데 이 어도비 홈페이지를 통해 계정 로그인을 하여서 들어가시면 우측에 이 세팅하기 아이콘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오류가 난 점, 모르겠는 점, 뭐 제품을 구매했는데 월별 구매를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이번 달까지만 사용하고 취소하고 싶다. 방법을 모르겠어요. 다음 달부터는 결제가 안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문의할 때 이 문의하기 단추를 눌러서 채팅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센터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나타나주고 그 다음에 최신 버전으로 뭐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단에 학습 및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 및 지원.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이용하실 때마다 계속 들어가면 좋은 부분으로 제가 아까 소개를 잠깐 해드린 그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포토샵과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 및 지원 센터를 이용하시면요. 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 다운로드, 멤버십, 도움말, 그 다음에 튜토리얼은 초보자부터 전문가용까지 튜토리얼을 통해서 따라해보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예제를 다운로드 받거나 비디오를 보면서 그대로 해보면서 익힐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용 안내서는
어떤 제품 설명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사전처럼 나타내주는 포토샵 사용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이게 학습 및 지원이라는 메뉴 들어가면 이렇게 세분화된 그런 도움 튜토리얼, 도움 페이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결 및 도움말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포토샵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나요? 그럼 바로 이렇게 답변을 볼 수 있죠. 최대 2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컴퓨터에 설치하려면 이전 시스템 중 하나에서 앱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샵 시험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까? 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 카탈로그에서 포토샵을 포함해서 시험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도비 아이디 및 암호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 등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Q&A 뿐만 아니라 포토샵에서 잘 모르겠는 기능을 이 검색창에 넣어서 설명을 얻으실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혼자서 공부하실 때 막힌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팁을 얻고 관련된 설명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검색어를 넣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검색 엔진을 통해서 포토샵 안에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여기서 포토샵의 선택, 영역 만들기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비디오 자습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 부분 선택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그러면 플레이를 통해서 비디오 자습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The most fundamental skill that you need inside of Adobe Photoshop is having the ability to make selections. Remember, clicking and dragging, or to create. Now there is another tool hidden underneath that, which is the. You can always come over and choose this 이런 option, 식으로 which is. 옵션과 툴에 대한 전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디오 자습서는 어도비 TV에서 번역을 해놓아서 한글 자막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원어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디오 팁과 또는 설명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및 지원,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혹시 작업하시다가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학습 및 지원센터에서 사용 안내서를 통해 또는 검색을 통해 여러분들이 안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 및 지원센터에는 초보자용 안내서가 있어서 이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팁들이 있고 튜토리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용 안내서 부분에 들어가시면 포토샵 사용 안내서를 이와 같이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포토샵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그에 따른 새로운 기능들을 리스트업해서 보여주는 곳인데요.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기능 비교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좀 더 한눈에 이와 같이 표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CS3부터 6까지의 사용자시라면 포토샵 CC에만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대지, 아트보드라는 기능이 포토샵 CC에서 새롭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대지라는 기능은 CS6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없던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 CC에서 작업한 대지를 하위 버전에서 열면 대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열리게 되고 대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에셋,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런 기능 또한 포토샵 CC에서만 새롭게 생성된 기능들입니다.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쭉 이와 같이 체크가 있는데 가장 앞에만 체크가 되어 있는
항목들, 이 항목들이 전부 CC 버전에만 있는 것이고요. CS6에도 있고 CC에도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가 다양한 자막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제작하기 위한 포토샵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그 팁을 얻었습니다. 다음 시간 실제로 포토샵을 다운로드 받고 초기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